여러분들이 믿고 기대고 살 수 있는 것은 참의로지, 참의로 아닌 소위 상업주의 또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의 그 이론과 처방과 약은 이 한계가 뻔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반짝 효과입니다. 지금 의료는 병을 못 고치고 돈은 제대로 받고 그런데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껏 없습니다. 그 하도 인류에 대한 폐해가 크니까 그 정말 훌륭한 분이 세상에 나오셨다가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은 참의로가 아니다. 참의로는 그냥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해야 되고, 병 고치는데 왜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참의로는 병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죽습니다. 전통의학이나 우리 한의학, 동양의학이라고 불리는 이 의학이 이 정말 동양 철학에 의해서 대단히 훌륭한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에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면서 한의학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한의학은 완벽하게 전멸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의학은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료계에서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무지와 편견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적지 않고 4,000년이 넘은 전통의학을 완벽하게 생매장하고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나라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전통의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또 무지한 거는 뭐 배우지 않고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90%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상고사를 부정해가지고 단군은 신화입니다. 아니 그 자기의 뿌리인 단군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현대화된 지식인과 과학인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잘못돼 가지고 인산 선생께서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가 절망을 하시고 그냥 야 조용히 가야 되겠다. 그러나 인류 전멸은 막아야지. 기록을 남기고 가면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연구해서 아마 인류를 구하는데 활용할 거야 말씀을 하시고, 이 1986년에 그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펴낸 신약이란 책, 귀신신자 양약자, 그 책은 제가 1981년부터 5년 동안 인산 선생을 인터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려고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5년 동안에 200자 원고지 3,000매를 써서 신약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1986년 6월 15일 신약이란 책을 발간했는데 딱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딱 지금 40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인산 선생에 관한 기록을 쭉 이어왔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을 모아서 다시 낸 책이 인도라는 책입니다. 그 어지린자 길도자인데 인산 선생께서 걸으셨던 길, 또 인산 선생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시하신 길이 인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 의해서 정말 훌륭한 인수를 제시해서 비명 행사를 막겠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게 120세 자연 수명을 다 누리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 선생의 그 취지를 받들어서 제가 이 제목을 인도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다음번에 한 석 달 뒤에는 또다시 인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낼 겁니다. 거기는
인산 선생의 의술로 자기가 죽음의 병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실제 체험과 경험담을 그 병 고친 사람들이 직접 증언하고 또 그 처방 내용을 공개하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인술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책을 낼 겁니다. 그래, 인도와 인술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정말 여러분 말은 우리 의술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민족은 그 의술을 인술이라고 그럽니다. 어진인자, 어진 기술이다, 이제 병 고치는 기술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산 선생의 그 인술은 병 고치는 기술을 넘어서 그거는 하나의 당당한 큰 대도입니다. 그래서 대도를 제시하셨는데, 그 대도를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의료인들이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길을 뻔히 보고도 저건 길이 아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인도라는 책을 이렇게 다시 신약책 펴낸 뒤 4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펴냈습니다. 나는 지구에 또 오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왔다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할 이 묘방과 신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인산생 말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전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한테는 세상이 천당이고 극락이지만 우자에게는 더 그렇지만 대각자에게는 1분 1초가 그저 고통의 바다고, 석가모니 부처가 제시한 게 이 사바세계는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그걸 건너서 저 언덕으로 도달한다는 게 도피 아닙니다. 그런 걸 지혜로 건너가는 건 바냐바라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분이 뭔가를 얘기하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류가 지금 대착각을 하고 아주 환상을 갖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만능주의입니다. 과학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라고 강조하고 활용도 안 하고 하는, 그래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과학자들, 이건 과학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을 부정하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다리면서 연구를 해서 밝혀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과학으로 비과학이라고 그러면 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과학자들이 소위 과학 만능처럼 말하는 이것이, 또 지금 의료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 거의 없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사람은 딱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딱 한 사람 다녀갔습니다. 파타나 편작도 아니고 인산 김일원 선생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이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현대의학의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더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다가 때가 되면 가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권한으로 사망 선고를 왜 내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대변인입니까? 내가 못 고친다고 딴 사람 못 고친대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뭡니까? 서양의학이 현대의학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전부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 하나를 생각 없이 하고,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방법이 없다 하면 뭐 독일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한의학이고 뭐 중국의학이고 모조리 어떤 방법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인데, 자기가 무슨
중국 의학, 인도 의학 이런 걸 해봤습니까? 알길 합니까? 할 줄 압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기가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무지와 편견이 심하니까 한의학 얘기 나오면 벌써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러다가 야유를 합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까? 이래요. 미국 의사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얼터네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미국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병원 의사들 중에 침 잘 놓는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 주겸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이론을 제시한 것이 일본 식품업계 최고 대부라고 하는 나카야마 에이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미네랄 이론을 또 말씀하신 분이 1940년생 미국의 조엘 월렛 박사입니다. 그가 쓴 책의 첫머리에서 끝까지 전부 미네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별명이 미네랄 닥터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야, 빨리 가서 주겸을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리고개를 넘기는 게 국가적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한 땅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 연작하면서 다수학 품종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이 지력이 고갈돼서 토양 미네랄이 대한민국 전닭, 논밭 통틀어서 다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을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아닙니까? 3대 영양소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네랄 결핍은 바로 면역력 저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미네랄은 어디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인산 선생께서 그걸 고민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약이 많잖아요. 그 인삼, 당귀, 산삼 뭐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전멸 위기로 가는 일들을 구한다면 여러분 몇 명 구하겠습니까? 불과 몇 명 못 구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좀 구하지. 그러니까 인산 선생 강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전멸 위기를 막아야 되겠는데 이거 뭐 값이 비싸면 돈 있는 사람이나 사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값이 비싸도 안 되고 물건이 적어도 안 되고 양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약으로 하기로 했다.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대서양 물이 마르지 않는 끝없이 생산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내가 만병통치약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겸을 굽도록 했는데 왜 굽냐? 여러분 지구상에 그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해서 인체 미네랄 결핍이 진행될 때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물질, 그것이 한 물질에 다 들어있는 게 소금인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미네랄들이 필요한 만큼 있지를 않습니다. 그 거의 NaCl 위주의 소금입니다. 그 미네랄이 있다 하더라도 한 1, 20종 정도 있습니다. 90여 종의 필수 원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머금고 있는 그 단일 물질은 대한민국 서해안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뿐입니다. 연평도부터 저 신안 앞바다까지 그게 황해입니다. 중국에는 지구상의 유일한 그 강물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천산산맥 그쪽으로부터 발원돼 가지고 약 5,400km를 쉬지 않고 내달려서 그 바닷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발해만으로 내려옵니다. 보하이만. 글로 내려오는데 5,400km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태백은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황하의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황하의 물이 굉장히 급하게 내닿습니다. 그게 이 토양, 그 다음에 바위에 이런 것들을 싹 긁고 막 해가지고 깎아서 그 5,000km를 나와서 발해만 내려오는데 그게 중국 땅으로 내려갈 텐데 중국 동해로 여러분 산동반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쑥 삐져나왔어요. 우리나라 연평도를 향해서.
그 바람에 이 물들이 돌아가지고 우리 서해바다로 전부 갔다가 퇴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바다에 퇴적물들이 다 쌓여서 그게 전부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인 선생은 그래서 그 오리를 기르면 최고의 그 약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미네랄의 보고인 그 황해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인체가 요구하는 미네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이 그 사람 몸에 약이 되는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무서운 유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수은, 비상, 그 다음에 그 카드뮴, 니켈, 크롬 이런 것들인데요. 금속성 원소들이 여러분 몸에 몇 프로 흡수가 된다고요? 4%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효를 통해서 콩단백질, 그 다음에 바닷물의 그 소금의 미네랄 이런 것들을 이 발효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미네랄은 뭐라고 하냐면 킬레이티드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합성 미네랄이라고 하죠. 근데 조엘 얼렉 박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킬레이티드 미네랄은 일반 미네랄에 그 대략 흡수율이 한 10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하면 소금의 그 독성 미네랄들이 다 이 중화가 되고요. 안전성이 아주 높아져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 간장, 된장, 김치 담아서 먹잖아요. 그래 간접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고 유효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처리하려면 발효 숙성 기간이 길잖아요. 빨리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조엘 얼렉 박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유타주의 클라크 케이블 그 광산에서 이 채취하는 콜로이드 미네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뭐 천년된 나무, 건초더미가 타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 이 미네랄 액체가 그 불에 의해서 불맛을 보고 독성이 사라진 미네랄이기 때문에, 또 그 흡수율이 높아진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처리되지 않은 유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화산 폭발의 온도를 재현해 가지고 그대로 구운 소위 법제 처리를 한 것이 죽염입니다. 그래서 죽염을 고온의 그 열로 용융시켜서 그 죽염 만드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물처럼 되면서 막 끓어서 계속 불 때면 끓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 물이 끓어 없어지듯이. 그래서 그런 온도로 처리를 하면 그것은 흡수율이 약 20배 높아지는 콜로이드 미네랄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을, 많은 양을 먹어도, 필요한 만큼의 양을 먹으려면 소금을 먹어도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미네랄은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 선생님께 4가지 5가지 말기암 환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병 고치면 살지. 다들 먹고 신다고 그럽니다. 뭐 서울대병원도 어디 병원 다 먹고 신다고 그럽니다. 간단해. 그 죽염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끝인데, 죽염 퍼먹으라는 이 5글자를 그 처방을 듣고 벼랑 끝에서 죽음의 위기에 섰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숨쉬고 사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인 선생 돌아가신 지 34년이 됐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천일염이라고 불리는 이 소금 속에 굉장히 좋은 미네랄들이 많은데 유독성 물질들을 처리하고 유효한 그 황,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들은 함량이 2~3배 증가합니다. 왜? 대나무에 넣었죠. 소나무 장작을 부를 때죠. 대나무가 황이 많아 가지고 대밭에 불이 붙으면 안 꺼집니다. 그게 전부 황입니다. 이게 대나무가 타면서 이 황이 소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장작에도 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지는 불이 붙으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에 그 유용하고 약이 되는 이 황, 칼륨 이런 것들은 함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인체에 그 유익하고 필요한 미네랄들은 충분히 이 양이 늘고, 유독성 물질들은 불에 약합니다. 불에 의해서 모조리 처리가 돼서 안전성이 100% 향상됩니다. 그래서 민산 선생께서 소금을 그 대나무에 넣고 구워서 9번 구워서 죽염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신약이란 책 맨 제1장에 식품의약 죽염 이래가지고 제조 방법까지 다 공개하고 어디에 쓰는 것까지 다 활용하도록 공개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논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소부력을 물시여인. 내가 당하고 원치 않는 거는 남한테 베풀지 마라. 그러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해심이 부족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계속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말만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 계속 싸움박질합니다. 결론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의료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참 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별하는 게 간단합니다. 순리 자연이어야 돼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의학이어야지. 그거 그냥 암덩어리 그 저기 떼낸다고 배를 가르고 그거 암을 칼로 베내서 없애고, 그 수술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피도 많이 흘리고 정상세포가 엄청나게 죽었고 또 항암제 투여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더 빨리 비명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이 타격이 커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 면역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면역력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된 치료를 훌륭한 치료라고 하고 최고 발달한 의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건 발달이 아닙니다.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의처럼 병 걸리기 전에 보니까 저기 요대로 가면 한 3년 이내에 그 풍이 올 것 같은데 미리미리 죽염 많이 먹으면 왜 예방이 되냐면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면 유속이 높아져요. 그래서 잘 돌아요. 그러면 혈관벽에 끼었던 지질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죽염을 많이 먹어서 하면 그 얼마 들지도 않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힘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병 걸린 데에는 양 그거 한 10배 이상 더 먹어야 됩니다. 그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낫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병이 걸리긴 쉬워도 고치긴 진짜 어렵습니다. 1970년대 초입니다. 아버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중앙의료원에 가서, 그때는 중앙의료원장이 코쟁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 이 뜸을 뜨려고 하니까 막 우리 여기 중앙의료원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코큰 놈, 이 코쟁이 너 저로 비껴. 그래가지고 안 비키면 두드러 팰 것 같으니까 잠시 비킨 틈에 이제 그 회장, 그 기업의 그 회장께서 이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잔소리하지 마라. 그 타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살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기업에 그 회장님이 저보다 한 7, 8살 더 위인데 그래서 한 80 났더라고요. 그분이 아직 그 기업의 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훌륭한 의술이 우리가 이해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데 보면 이해하고자 들면 초등학교 5학년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순리적이고 물 흐르듯이 이 순리적인 그 흐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어야 됩니다. 너무 인위, 인공, 조작, 화학 이런 것들은 그 인체에 무리를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항암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화학적 그 유독성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정상세포, 암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 그 생명에 대단히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참 의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순리도 아니고 비자연이기 때문에 그건 참 의료라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고 살 수 있는 것은 참 의료지, 이 참 의료 아닌
소위 상업주의 또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의 그 이론과 처방과 약은 이 한계가 뻔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반짝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라는 책을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또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를 참고하셔서 어쨌든 참의료를 여러분들이 화두로 삼아서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실천을 하면 그저 누구한테 병 걸려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건강하게 명대로 얼마든지 사는데 굳이 그 뭐 병 걸려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고 쫓아가 사정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정하지. 그래서 그런 거 그건 뭐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그 우리 곁에 정말 훌륭한 상의가 다녀가셨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귀가 빠르셔가지고 듣고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인산 상의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아 그런 분이 있었대 뭐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또 이야기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요 인도란 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보고 여러분만 건강하면 뭐 장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웃도 좀 골골골하고 빌빌빌거리면 그냥 뭐 저기 그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해서 읽고도 잘 모르면 할 수 없죠. 또 그다음에 인산의학을 소개하고 해서 다 같이 우리 국민 전체가 건강하고 또 뭐 우리 관세를 높이긴 했지만 좀 낮춰줬으니까 트럼프에게도 주겸을 좀 매겨서 더 건강하게 그러면 아마 뭐 관세를 제로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려도 안 합니다. 참의료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좀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인류 전체가 더 건강하고 또 그래서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기로 요 인도라는 책이 아마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 40년 전에 나온 신약 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도 하고 주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겸 제조 회사도 하고 지금 상장도 하고 또 저 함양에다가 이 63,000평의 그 농공상 복합 융합 농공단지에 이 주겸과 이 그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0년 전에 나온 신약책이 그런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 인도도 그 못지않은 위력을 계속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맨 먼저 급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이고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